굳이 여기 들어와서 뭐 이게 대단한 방송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안 될까요? 아, 왜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좀 부담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유, 아까 깜짝 놀랐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유, 오늘 아주 재밌는 방송인데, 자, 오늘 먼저 제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지구 관통설, 사람도 뒤로 걸으면 젊어지나요? 쥐구멍 주의, 비관통용 쥐구멍 때문에 뇌진탕 걸린 쥐가 많아졌다라는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소신껏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일반인들,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채널을 보시는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되기 쉽게 모터의 구조나 회생 제동에 대한 진짜 원리 등을 아주 간략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생 제동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모터의 구조와 발전기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달려있는 모터가 전기를 공급받아서 동력원으로 갈 때는 모터가 되는 거고, 바퀴가 굴러가는 힘으로 이 모터의 회전자를 강제로 돌려서 전기를 생성해서 다시 컨버터를 통해서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회생제동,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터의 구조는 전체 프레임 하우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안쪽 벽면에 고전자 철심, 스테어 코어가 이쪽에 쫙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회전자 철심이 돌죠. 회전자 철심에 로터 코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자석과 철심 이런 것들이 뱅뱅뱅뱅 감겨져 있죠. 여러분들 모터는 대충 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힘, 뭐 자기장, 전류 이런 거, 이거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도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 우리가 이거는 되게 쉽고 이거는 쉽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 해서 전기장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뭐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싹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해 봤던들, 전혀 우리가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쉬운 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터의 구동 원리와 제네레이터, 발전기의 발전의 원리인데, 모터는요, 이 모터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서 얘가 돌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회전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얘가 자동차를 굴리고 가요. 자, 발전기, 우리 자동차 내연기관에 달려있는 알터네이터, 옛날에는 제네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발전기의 원리는 얘를 강제로 돌려서 이 회전자 철심을 돌려서 얘가 다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쪽으로 나가서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거나 전기를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모터를 전기를 줘서 회전자 철심을 돌리면 힘을 만들어내는 모터가 되는 거고, 바깥의 힘으로 회전자 철심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발전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 여기 전문가님들 들어오셨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이나 여러 가지에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자, RPM, 회전입니다. 회전 방향이, 모터가 회전할 때 그 회전 방향이고, 얘는 토크, 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그려놓고 이쪽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동차가 쭉 가고 있을 때 이 모터에다가 전기를 줘서 이 회전자 철심이 돌아서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정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앞으로, 포워드, 앞으로 가는 정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일반 구동, 회전자의 정회전이에요. 전기를
주면 우리 전기차의 배터리,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주면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토크가 같이 올라가. 그러면 요렇게 요 방향에 있는 게 일사분면의 요 방향에 있는 게 일반 구동이에요. 회전자가 지금 정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논란이 됐던 회생 제동은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봤을 때 이 회전 방향 플러스 RPM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RPM이니까 후진할 때가 마이너스 RPM이고 플러스 RPM.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회생 제동이 일어나요. 정방향으로. 대신에 회생 제동은 전력이 공급돼서 토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토크로 봐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토크가 아니냐 그러면 또 여기서도 말이 많아. 요거를 왜 마이너스 토크로 보냐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공급되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가 와서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토크로 봐야 돼요.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회생 제동을 말할 때 왜 역회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냐면 일반 구동과 회생 제동은 정회전을 하고 있을 때 왜 회전의 방향이 한 방향인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 포워드 앞쪽으로 가고 있는 정방향에서 전기를 줬을 때는 이렇게 토크가 올라가면서 힘과 함께 일반 구동이 되는 거고 회생 제동은 악셀레이터를 안 밟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정방향에서 정회전 방향에서 바퀴 쪽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는 가지 않았으나 내가 아까 설명한 제네레이터 알터네이터의 원리처럼 이 회전자가 바퀴에 의해서 강제로 돌기 때문에 정회전 방향으로 강제로 돌면서 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사분면의 이 분야 이쪽의 분포도를 회생 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회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2사분면과 3사분면인데 자, RPM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모터가 뒤로 돌아요. 모터가 뒤로 돌려면 DC 모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돌리면 모터가 뒤로 돌죠. 하지만 AC 3상의 경우 배터리 DC를 인버터를 통해 3상 교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DC 모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바꾼다고 모터가 뒤로 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뭐 여기선 중요하진 않고 역회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후진 회전자의 역회전, 모터가 거꾸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거꾸로 돌아야 회전자의 역회전을 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RPM이 마이너스 후진을 하면서 토크도 마이너스로 걸리는 거를 후진이라고 하는데 이 토크는 여기서도 전기는 공급된 게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토크가 전기가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원래는 전기가 공급돼서 후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사분면이 후진, 회생 제동이에요. 후진을 하고 있다가 악셀을 놓게 되면 그때도 회생 제동은 되죠. 하지만 자동차에는 이거는 프로그램 로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타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탈 때 후진을 하면서 회생 제동을 얻진 않아요. 왜냐? 이게 안 되게끔 프로그램 로직으로 막혀 있어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후진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공급돼서 모터가 역회전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 RPM으로 돌면서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발생을 하지만 여기서는 전기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전기를 가져오는 구간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 4사분면에서만 전기를 갖고 오는데 4사분면의 회생제동은 정회전, 일반 구동과 마찬가지인 정회전으로 돌았을 때만 회생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이 되는 거를 표현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회전이라는 말이라 왜? 역으로 뭐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역회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거를 아까도 어떤 전기 전문가분이 그랬잖아요. 전기 쪽에 일하는데 역회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로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거죠. 그쪽에서는 그게 암암리에 역회전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래는 역회전이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마땅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토크라든가 역부하라든가 역기전력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왜? 역회전이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라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건 이 회전자 철심을 바퀴가 강제로 돌리는 이 힘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거지. 뭐라고.
지금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회전자를 돌려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인 운동 에너지가 공급돼서 이 바퀴가 이 회전자를 돌리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알터네이터나 제네레이터나 일반 발전기들처럼.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정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역회전? 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역회전은 반드시 모터가 뒤로 돌아서 후진을 하고 있을 때 역회전이 되는 거고, 이거는 표현이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야 그럼 역토크라고 하면 되지, 야 그럼 역부하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요, 역기전력이라고 해라. 노사장, 역기전력이라고 포함해라. 역기전력 찾아봤어. 아닌 것 같아. 역토크 찾아봤어. 요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역부하 찾아봤어. 이거 안 나오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역토크라는 말을 써요. 역으로 토크를 걸어버린다 그래서 역토크라는 말을 쓰는데, 역토크, 역부하, 역기전력 다 많은데 우리는 그냥 회생제동을 말할 때는 바퀴가 모터의 회전자 철심을 돌리면서 알터네이터나 제네레이터처럼 바퀴가 모터의 회전자를 돌리고 전기 공급은 일단 끊겼죠. 악셀레이터를 놨기 때문에 전기 공급은 끊겼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 로터코어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기로. 이거를 뭐 역회전이니 뭐 다른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바퀴가 로터코어를 돌렸기 때문에 발전기처럼 전기가 생산된다 라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여기는 맞죠?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했다가 이게 끝나서 약간 후들리니까 일단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반응을 보고 또 혼날 거는 혼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재정립을 하고 다시 칠판에 오겠다. 알았죠?